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인데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34%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한 주 동안 10.55%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 내내 하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코스피와 리츠 시장 전반에 나타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리츠 협회와 대신증권 주관으로 이제 리츠 IR 행사가 진행됐는데, SK 리츠랑 롯데 리츠, ESL 캔들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삼성 FN 리츠와 KB스타 리츠,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하나 오피스 리츠까지 많은 리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주 K 리츠 위클리에서는 이번에 참여한 리츠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새로운 소식을 전한 리츠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서브 T&D 리츠,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가 처음으로 매각한 자산인 나인트리 동대문 호텔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요. 이 관련 소식도 이따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주 입찰이 실시된 서울역 인근 오피스 빌딩 이마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상장 리츠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는 9일에 입찰이 예정된 코란쿠터 원리츠 기초자산인 하나증권 빌딩 입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됐고요. 지난 2월 28일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와 리츠 시장에도 이 같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외에도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6일에 발표를 했는데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9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악화된 수치인데요. 애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5만 명 증가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와 달리 크게 감소를 했고, 이번 폭은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일자리가 급감했던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컸습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서 1월에 4.3%에 비해 상승했고, 전문가 예상치인 4.3%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다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물가지표 2개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전체 리츠 시장을 보면 이제 코란쿠터 원 리츠를 제외하고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이제 21개 리츠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전반적으로 이제 정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리츠 주가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3일절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장이 열렸던 지난 2일에는 리츠 주가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고요. 다음 날인 3일에는 마이너스 4.62%까지 낙폭이 확대됐다가 또 이어서 4일에는 4.12% 상승하면서 반등했고,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마이너스 0.24%를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한 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리츠는 롯데 리츠로 마이너스 8.56%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FN 리츠가 마이너스 5.23% 기록했고, JR 글로벌 리츠, D&D 플랫폼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SK 리츠가 모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속출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D&D 플랫폼 리츠,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 이스 레지던스 리츠, 그리고 NH 오는 리츠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리츠들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코란쿠터 원 리츠만 유일하게 1.8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IR 지난주에 여러 IR이 있었는데 일단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롯데 리츠 관련 소식만 짧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리츠 IR 자료들도 이 각 리츠 홈페이지 올라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보면 이 작년에 이제 유상 증자를 했죠. 오랜만에 유상 증자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유증 이후에 주가가 부진하면서 또 이렇게 투자자들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열린 IR 행사에서 올해 유상 증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유증을 통해서 1,341억 원을 조달했고 이를 통해 세계 자산 매각하고 또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했지만 또 투자자 사이에서는 유증 타이밍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증을 배제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 일환으로 또 올해 두세 개 자산을 매각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개 IR 행사에 다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롯데리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신규 편입한 자산과 그리고 기존에 어떤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의 어떤 이제 수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리파이낸싱 전략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뭐 배당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이제 그 외에도 새로운 어떤 투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할 거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히 물류센터 호텔 섹터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비리테일 섹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고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 우선 그룹사가 활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임차 구조를 갖추고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현재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물산이 이제 매각한 물류센터 자산들이 있죠. 이 같은 자산들이 아마 우선 편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호텔에 대해서도 현재 업황과 수요와 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서브 T&D가 첫 자산 매각을 하고 있죠. 나인트리 동대문 호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개인 고액 자산가가 선정이 됐는데 810억 원을 제시를 했고요. 이 앞서 이제 신한서브 T&D 리츠는 이제 나인테일 동대문 호텔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최소 767억 원에서 최대 986억 원의 가격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부합하는 81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주당 300원 초반 수준의 특별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했다가 또 철회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공시 위반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이제 공시가 났습니다. 이 JR 글로벌 리츠가 유증을 철회했던 이유는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현지 대주단의 감정평가서 수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자산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캐시 탈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우려 때문에 JR 글로벌 리츠 주가는 이제 1월 23일 유증 공시 이후로 지금까지 36.2%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JR 글로벌 리츠 상황은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타워라고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입찰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매물로 나왔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BNK 자산운용에서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총 5곳에 참여했고, 그 중에 특히 신한 리츠운용, 하나자산운용, 대신자산신탁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을 모두 상장 리츠 파이프라인으로 이 자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 참여를 했고, 또 이번 입찰 이마트 타워 매각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상장 리츠의 기초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도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컸고, 또 개별 리츠별로 이슈들도 되게 많았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코랑크 더원 리츠의 기초 자산인 하나증권 빌딩 입찰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